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하다가 귀찮아서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요.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참 잘 나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지런하시니 이런 거 안 드시겠지만 가끔 음식하기 귀찮으실 때 드셔보세요. 특히 GS 괜찮아요.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글만 보다가 답답함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조언이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에요.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가을쯤 되면 옆집 할머니가 몰래 저희 집에 들어와서 대추를 따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왜 몰래 따가냐고 따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6번이고 저희 가족이 다 일을 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장담합니다. 집에 오면 대추나무에 대추가 사라지거든요. 솔직히 옆집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부모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한 적이 많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옆집 나무가 저희 담을 넘어 뻗어 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뭇잎 떨어지는 건 다반사고 열매 같은 게 떨어지면 썩어서 벌레가 모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주말을 맞이해서 대추나무를 털어 대추를 따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더니 대추 따는 김에 나뭇잎도 털어버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대추를 따서 봉지에 넣더라고요.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옆에서 자꾸 너무 늦게 따서 다 썩었다. 왜 이제서야 따냐? 라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더니 나뭇잎을 다 털다가 너무 꼭대기는 키도 닿지 않고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 나뭇잎 다 털어버려라.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대추 나뭇잎이 자꾸 우리 집으로 떨어진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어. 라고 하시는데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줄 몰랐다고 하고선 계속 터는데 안 털리더라고요. 그 후 계속 나뭇가지를 다 털었는지 확인하시는 할머니께 말했어요. 말씀이 나와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담 넘어 들어와 있는 나뭇가지가 저희 마당에 수북히 쌓이고 열매 때문에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대추 따시지 말고 저희가 따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 대답하네. 너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지금? 제 손은 나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영감, 영감.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저한테 어디서 삿대질이냐? 네 부모 애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내라고 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댁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냐? 너 무슨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삿대질한 적 없고 할머니께서 불편함을 말하시길래 저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소리를 치시더니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 신용을 하길래 때려보시라고 했어요. 왜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볼 필요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한테 말 따박따박한다. 방구 같은 게. 특히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니년이 제일 나빠. 자식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당장 혼을 내야지. 왜 그러고 있냐? 얌전하고 좋은 이웃인 줄 알았는데 싸가지 없다. 그러더니 동네 분들 불러서 억울해. 대추 몇 개 떨어진 거 주운 거로 도둑놈 취급하는 것 봐. 소리 고래고래 치시며 이러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벽창호랑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제가 겪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자기가 동네에서 힘을 쓴다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죄다 불러서 저희 집 욕하는데 참... 그리고 옆집이니까 대추 따먹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동네 분들한테 말할 때는 떨어진 거 주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입니다. 님네 집에 들어온 것도 가택침입죄로 들어와서 나무에 대추를 따간 것도 도둑질이죠. 관련 범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욕한 것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해요. CCTV 설치하시고 CCTV 녹화 중이라고 팻말 붙여두세요. 그걸 근거로 가택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하시고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노친네들 법으로 하세요. 그 노친네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분명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텐데 본인들이 도둑질이라니.
당장 CCTV 설치하고 팻말부터 부착하세요. 경찰 부르지 그랬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대추 따간다고. 교장 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아는 분이 얘기하시길 자기 아파트 통장인지 반장인지 교장 출신인데 돈 걷고 빼돌리고 해서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통장 반장 이런 거 거의 없지만 20년 전에는 있었다더라고요. 저도 전원주택 이사 왔는데 아파트 싫어서 왔더니 와 여기 인간들 더 고약합니다. 진짜 좋게 좋게 하면 만만히 봐요. CCTV 다시거나 CCTV 설치비도 아까우면 그 할매 들어오는 지점에만 공폰으로 앱 깔아서 녹화해 놓으세요. 그 할매 가택 침입에 절도하는 거 다 영상 남기시고 욕하고 진상 피는 거 폰으로 찍는다고 하고 침착하게 다 찍으세요. 증거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무기인 사람들은 세게 나가야 지가 잣될 수 있다는 걸 알아듣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그분들과는 상종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일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할아버지랑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육딜인 뉴온? 강아지 같은 뉴온?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셨고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자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욕하시던 말던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였는데 오늘은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와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추나무를 잘라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라. 이 남편 잡아먹을 거사. 이러시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시고 입냄새를 풍기시면서 저희 얼굴로 바짝 다가와서는 죽이네 살리네 이러시면서 저한테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부모 없는 년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일을 크게 만든다고. 근데 제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들어오셔서 소리치시면서 진짜 발광을 하시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전화해서 여태일을 말하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자꾸 이러셔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잘 신고했다고 신고하라고 하시면서 갖은 욕과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 할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디서 말대꾸냐? 전현 자세 좀 보소. 저게 어른에게 할 행동이냐? 라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저씨가 행패는 그 할아버지가 부리는데 저를 말리시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 라면서 저를 막 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제 할 말을 했는데 말이라고 해봤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대추 따고 그 행동이 옳은 거냐 왜 욕하시냐 이런 식의 대응이었는데 저만 제지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녹화를 했고 경찰이 오니 다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경찰분들에게 여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계속 저만 보면 시비를 건다 말이 안 통한다 하니까 경찰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왜 욕하냐고 이분 성인이시라고 하니까 나이가 어리면 다 애야. 방구 같은 것. 이러면서 계속 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고 처벌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니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라 나이도 많고 큰 범죄는 아니라서 잘해야 벌금이 나올 것이고 제가 생각한 만큼 큰 처벌이 아니라 미미하다 하시면서 저에게 그냥 사과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네요. 이웃집인 만큼 그냥 잘 지내라고 하시고는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중재 덕분에 일단 시비가 끝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증거는 모아봤자 처벌이 미미하다 그러고 진짜 때리는 신용이 아니라 진심 한 대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진짜 막막하네요. 댓글입니다. 시골 경찰 마을 사람들 그냥 다 한통속입니다. 112에 문자로 민원 신고할 수 있어요. 기록 남는 거라 제대로 처리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동네에 독한 년으로 소문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면 명예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고소하고 사과하더라도 절대 취하해주지 마세요. 망신당해야죠. 그렇게 당해도 님이 당한 거 100분의 1도 안 되겠네요. 고소하세요. 계속 귀찮게 해야 합니다. 경찰서 가고 법원 다니면서 동네방네 자식들 보기 쪽팔리게 하세요. 경찰도 다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이름이랑 직위 알려달라 하시고 민원 넣으세요. 일처리 똑바로 안 한다고 지들 귀찮아서 대충 마무리하려나 본데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힘들어서 신고를 한 건데 중재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편에서 이러셔도 되는 건지 여쭤보시고 경찰청 홈피에 이게 맞는 처사인 건지 글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그랬었고요. 바로 태도 돌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신 거다 이런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할 일이 생기면 증거를 여러 개 확보 후 검찰청으로 가셔서 정식으로 신고 절차 밟으세요. 경찰 신고해봐야 지네들 귀찮거나 별일 아닌 거라 판단되는 사건은 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방 시골이라고 하는 마을 단위는 경찰들이 거의 그 지역 토박이들 편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화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3년차 5개월 된 예쁜 딸 엄마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 하나만은 투철해서 용돈 꼬박꼬박 모으고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 한 돈, 용돈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은 돈이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가방은커녕 티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모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 돈도 차곡차곡 모아서 혼자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장남, 저도 장녀라 양가가 첫 결혼이니 할 건 다 해야 한다고 예단 예물 남들 하는 것만큼 주고받았습니다. 집이랑 혼수는 남편이랑 저 반반씩 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홀어머니의 아들 둘 가진 시댁이라 불편한 건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게 모진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딸아이 들어서면서 직장을 관뒀습니다. 남편 벌이가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벌이라 아이 키우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은 관뒀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일 잘했고 시댁도 오가면서 며느리 노릇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시어머니 마시는 것도 사드리고 필요한 거 있다면 사드리고요. 뭐 원래 돌아다니면서 부지런 떠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 시댁 오가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을 관두고 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몸이 근질거려서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은 알바생들이 한다고 해도 나가서 관리 정도는 해야 해서 저한테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대신 운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으면 큰딸 혼자서 시집간 것도 장한데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작은 오피스텔 건물 가지고 계시고 커피숍은 그 1층에 있습니다. 남편도 잘 됐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덥석 받기가 그래서 임대료 내는 조건으로 이기로 했습니다. 딱히 힘든 것도 없고 막상 또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문제는 만삭이 되고 나서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가서 사람 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배도 뭉치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 낳고 조리하는 동안까지 엄마가 다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커피숍 도련님한테 맡겨보랍니다. 게임 중독 도련님 30 넘은 나이에 여자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PC방에 있습니다. 시댁의 도련님 방에는 얼씬도 하기 싫을 정도로 꼴초예요. 도련님 근처에만 가도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뭐 PC방에 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요. 그런 도련님에게 커피숍을 맡기라니요.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시작하신 엄마도 중간에 끼어든 저도 정말 열심히 운영했고 제법 수익이 납니다. 제가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니 알았다고 가끔 내려가 보겠다고는 하셨고요. 그런데 도련님 커피숍 거의 안 나왔습니다. 가끔 계산대에서 돈은 꺼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커피숍 운영을 거의 안 하면서 돈만 빼간다고요.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 낳고 조리하는 동안 엄마가 별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습니다. 도련님 꾸준히 돈만 빼갔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근 반년을 그렇게 돈만 빼가는 용도로 썼던 겁니다. 화도 나고 조금 힘들어도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도련님 다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운영하겠다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가관입니다. 그거 방석이 준 거 아니었냐? 어머니, 그거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거고 아직 저에게 완전히 주신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이 커피숍 운영을 잘하신 것도 아니고 맡기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방석이는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 도련님 먹고 살 길 마련해주자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이제 커피숍에 안 나오셨으면 해요. 너 참 야박하다. 힘들 때 방석이 불러서 일 시키고 이제 쫓아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양심은 있는지 말 한마디 없고요. 장부 가져가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반년 동안 빼간 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요목조목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니까 별 말씀 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 어쩌냐고 하시네요. 그러고 하루에 한 통 이상씩 전화 옵니다. 애둘러서 말하지만 요점은 커피숍 도련님 달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에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무슨 거지근성이냐고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너 예전부터 돈돈거리는 거 알았지만 시댁을 뭘로 보길래 거지근성이라고 하냐? 장모님 장인어른 먹을 만큼 살잖아. 방석이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놈의 돈돈거리는 거 그게 거지근성이야. 너 질린다 정말.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산 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딸아이 행복하자고 산 건데 화를 못 참고 남편 따귀를 한 대 올렸더니 같이 치대요. 그 길로 짐 싸서 딸애 데리고 동생 집에 왔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갈 땐 붙잡지도 않더니 나오니 전화통에 불나도록 전화 옵니다. 남편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다 스팸 등록해두고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을 못한 제가 바보지만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듣고 따귀까지 맞으니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도련님이 빼간 1,000만 원, 그 돈으로 지금껏 알바생을 썼으면 3명은 더 부렸겠네요. 참 세상 기가 막히죠. 놀면서 등쳐먹고 사는 놈 따로, 알면서 등대주는 사람 따로라니까요. 일단 때린 건 글쓰님이 먼저 하셨으니 맞은 건 쌤쌤이다 치고 잊으시고요. 문제는 상식 없는 집구석에 덤으로 남편님까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네요. 살다 내 참. 남의 재산 코앞에서 훔쳐먹는 게 도둑이지. 그걸 어디 거지근성에 비한답니까? 친정어머니에게 사실을 말씀드리세요. 친정어머니와 남편 글쓰님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도련님에게 주어야 속이 시원한지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른이 나서서 쐐기 박아주지 않는 이상 시댁 쪽 속들은 침 흘리며 덤벼들 것 같으니까요. 글쓰님이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 시댁에서야 왜 모르겠어요. 글쓰님 닥달하면서 유야무야 어떻게든 도련님을 글쓰님에게 떠넘겨보려는 심보겠죠. 한마디로 카페를 진짜 얻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니들 친정이 그만큼 먹고 살만하다니까 작은 아들은 니들이 좀 책임져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시어머니 미친 거 확실하니까 친정어머니와 남편, 글쓰님, 삼자대면 먼저 하셔서 남편이 그래도 얼굴 바짝 들고 당당하게 굴면 그때 이혼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이혼 소송 준비하실 거면 장부 및 CCTV 증거로 제출하셔서 도련님이란 그 패인놈도 횡령 혐의로 같이 쳐넣어버리세요. 그동안 빼간 원금 받으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따로 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합의에도 벌금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벌금 낸 기록도 경찰에서 보관하게 되고요. 남편분이 그지근성 단어 뜻을 잘 모르고 있네요. 허리띠 졸라서 아껴 쓰면 뭐해. 빈대들이 우글거리는데. 후기입니다. 돈돈거려 질린다는 남편 글쓴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조언해주신 게 감사해서 후기랄 것도 없는 글 남기려고 합니다. 친정부모님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싸우게 된 거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연락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알게 됐네요. 처음엔 남편 얼굴 쳐다도 보기 싫어서 연락을 피했었는데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남편과 만났습니다. 저 때문에 전화통 불나는 동생과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어차피 해결해야 할 거 피할 수만은 없다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본인 때문에 사단이 난 것 같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해드렸어요. 딸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 만났어요. 우선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요. 제 편 대어주지 못한 남편이 미워서 먼저 화를 낸 것도 저였고 화 못 참고 따귀를 먼저 때린 것도 저였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늘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됐었죠. 남편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서 그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됐습니다. 서로 너무 격해져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도련님은 수입이 전혀 없으니
결혼 후에도 남편의 벌이 중 일부를 생활비로 보냈었습니다. 맞벌이였고 여태껏 남편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생활비 안 드릴 수 없어 조금 줄이긴 했지만 계속 보내드렸고요. 친정부모님의 경우에는 앞선 글에서도 썼듯이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가 있어서 저희가 용돈을 보내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게임에 빠진 도련님, 결혼 전부터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해도 안 고쳐져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격지심을 느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보내는 용돈은 저 역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대요. 그 돈 정신 못 차리는 도련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거 없으면 어머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커피숍 달라는 얘기 나왔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 커피숍 도련님한테 맡기면 도련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겠다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커피숍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의 일부고 그걸 도련님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싶진 않다고요. 만약 도련님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뭘 배우거나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냥 먹고 노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도련님 뒷바라지만 할 거냐고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돈거려 질린다는 말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저 알뜰한 점이 참 좋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확신한 거라고 했었거든요. 펑펑 쓰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데는 써가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배신감이 많이 느꼈다고 말을 했죠. 남편이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한 거야. 허투루 돈 안 쓰고 알뜰하게 가정 꾸리는 거 고맙다.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허술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경제관념이 좀 약한 편이라. 대화를 하다 보니 둘 사이의 오해도 풀리고 남편이 저나 친정집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둘 사이는 풀렸어도 어머니나 도련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댁 문제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쉬는 날 맞춰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그날 집에 있으라고, 할 말 있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데 또 PC방에 가고 없더라고요. 참 답이 안 나와서 도련님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련님 때문에 이혼할 것 같아요. 스스로 인생 망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형 인생까지 가로막아요? 앞으로 뭘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까지 커피숍에 와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급여를 줄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도련님이 계속 헤매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도련님 감싸고 도는 거 그만하시고 용돈 끊으세요. 어머니께서 도련님 감싸고 도는 게 도련님 망치는 길인데 평생 도련님 능력 없이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도련님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전 재산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방구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테니까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도련님은 당장 내일부터 커피숍 나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도련님 일하니까 보내드리는 용돈 줄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사포처럼 할 말 다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말 섞이면 생각했던 말 다 못할 것 같아서 끼어들 틈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제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말씀 없으시고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다툰 걸 알다 보니 할 말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줄인 용돈만큼은 차곡차곡 저축해서 나중에 큰돈 필요하실 때 드리려고요. 어쨌든 저와 남편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닐 뿐더러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 풀고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이 쉬운 세상이고 또 누구나 이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이혼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려고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에 커피숍에 나오긴 합니다. 어머니께서 억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도련님이 일하는 걸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도련님이 나올 시간에 저도 커피숍에 나가 있습니다.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각은 하지 않네요. 언제까지 커피숍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수는 없으니 손님 없을 때 도련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진 답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 게임은 덜하니 속은 좀 편하네요. 어쨌든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서로 한 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시동생을 왜 또 커피숍에 끌어들입니까?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여기서 힘들게 일했고 자기를 부려먹었으니 커피숍에 대해 권리 있다. 이런 개소리 할 겁니다. 실제 그런 경우 봤고요. 애초에 커피숍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글쓰님 하는 걸 보니 몇 년 후에 커피숍을 그냥 내드리겠네요. 그러라고 님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차린 거 아닐 텐데 시어머니나 도련님이나 그렇게 하면 가게 준다고 착각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군요. 그건 님이 애초에 잘못한 것 같으니 앞으로 선을 딱 긋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글에 본인 가게도 아니고 친정엄마 가게를 도련님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 진짜 뜨억했습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된 것에는 본인 책임도 있어 보이니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마세요. 내 보기에 글쓰님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사람도 딱 부러지고 가족이라고 내 사람 보듬을 줄도 알고 결정적으로 여기서들 흔히 짓거리는 호구처럼 덥석 도련님께 카페 내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선의를 내보이며 살아갈 줄도 아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듯이 돈 없는 시댁에 좀 더 보듬고 가는 게 뭐가 그리 나쁜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왜 답답한 후기인 줄도 모르겠고 그러면 매정치게 도련님이고 시댁이고 다 인연 끊고 남편하고도 이혼했어요. 이게 속 시원한 후기란 건가? 나도 소시적 게임 좀 한다는 도련님을 4년간 사람 만들어서 지금은 어엿하고 번듯한 직장인으로 시어머님보다도 나를 더 챙기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그래서 풍기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느낌에서 보아하니 훨씬 나보다도 똑똑한 글쓴이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다는 글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내 가족 내 사람인데 보듬고 정 안 되면 그때 내쳐도 나쁠 거 없지 않네요. 그렇게 영리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만 사는 모습 잃지 마시길.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대추 훔쳐가는 할머니와 욕쟁이 할아버지 이야기네요. 대추 가져가는 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대추가 그쪽 집으로 넘어간 거면 괜찮은데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남의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정말 증오합니다. 요즘 누가 제 영상 컨셉 훔쳐서 따라하는데 혼내줄 방법 없나요? 두 번째 사연은 뭔가 좀 본인 가게도 아니고 부모님 가게였는데 그걸 또 시동생한테 맡긴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가네요. 시동생까지 저렇게 챙기는 거 보면 쓰니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잘 해결하셨으니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 따라한 채널 이름 뭐야? 내 입으로 말하긴 그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호박머리에 찐따같이 생겼더라. 쇼킹썰 어쩌건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머리에 얼마나 튼 게 없으면 남의 걸 따라해. 방구 같은 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입속에 방구 넣어버릴까 보다.